서울 남북 정상회담 연내 열리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연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2월 5일이니까 3주 뭐 이렇게 남았나 싶은데,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날짜 문경환 동지도 날짜 얘기 언제 맞추는 게 뭐 중요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을 딱 봐서 인터넷 켰는데 갑자기 뭐 속보 김정은 위원장 평양 출발 서울 도착 막 이런 기사가 막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청와대가 보안 문제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이런 기사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빨리 짐을 싸고 있는 동안에 또 이제 속보하면서 뭐 어디가 좋을까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삼성전자 방문 막 이런 기사 막 뜨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디가 가시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뭐 또 속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뭐 평택 미군기지에서 유엔 사령관 만나 그래서 남북관계 방해하면 불로 다스려질 것 막 이런 이런 기사들이 오늘 당장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제 어디로 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기사들인데, 뭐 육로로 오시는 거냐 아니면 뭐 밑에 연합뉴스 기사 보면은 뭐 그런 보도는 아니지만 지금 남북 철도 공동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의선 부분 서해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철도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저번 달에는 이 북측이 제안해가지고 항공회담을 했어요. 남북 항공회담. 그래서 이것도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비행기로 오는 문제를 협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13, 14일 날 남산타워 예약을 안 받는다더라. 그리고 아마 워커힐 호텔로 추정되는 서울의 모 호텔이 13, 14일 날 또 예약을 안 받는다더라. 뭐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남산타워도 괜찮죠. 이게 남산타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서울 야경도 잘 보입니다. 서울 야경도 참 이쁘게 잘 보이고, 남산타워에서 이제 왼쪽을 보면은 이제 사우론 탑처럼 이제 제2 롯데타워가 크게 이제 보이고, 오른쪽 탑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지역으로 용산 미군기지도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랬던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12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차 이제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는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역만 데리고 통역만 데리고 이제 단독 회담을 이제 하면서 그 뒤에 기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반도 이제 평화와 이제 비핵화 실현에 이제 동력이 된다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뭐 기사에서는 이제 북의 결단만 남았다라면서 서울 답방이 점차 기정사실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라는 엄청난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북미 대화를 하자, 그리고 한반도 이거에 자기가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강한 메시지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주 앞서 발언과 대치되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이거 가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대북 제재는 계속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모순적인데, 이런 지점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을 왜 승인하였는가를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이제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군사 문제, 지금 남북 사이의 군사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의 이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진으로 보듯이 남북에 이제 GP도 이제 폭발해 버렸죠. 한 개씩 남북 한 개씩만 남기고 폭발한다던가 DMZ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거나 판문점에서도 이제 무기를 없애고 이제 어떻게 경비를 공동으로 할 건지 그런 논의들도 하고 있고, 군사가 남북 사이에서 어쨌든 한반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빠른 여러 가지 이행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막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대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까 트럼프가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얘기 했어도 북미 대화 문이 아직 닫혀있다. 그리고 미국은 요즘까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북이 앞으로 북미회담을 하려면은 핵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막장으로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북미 대화가 지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종전선언은 이제 기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관심에서 벗어나다시피 하지 않았나. 대북 제재도 계속 유지되면서 남북 간의 각종 교류를 하려고 해도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미국의 이제 국제전략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북한에 무슨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있더니 하면서 이 북미 대화를 방해하려는 움직임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 교류를 완전히 미국이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느 때는 북의 이제 비핵화, 핵폐기를 더 크고 빨리 해야 된다라면서 조기 결판을 요구하면서 비핵화 빨리 하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문득 비핵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시점이 5월 14일이고 6월 5일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왜 비핵화를 빨리 하자고 했다가 천천히 하자고 했다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일대 혼란에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게. 왜 그러냐 이런 혼란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미 대화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9월 평화 공동선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국이 지금까지 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상응 조치를 하면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북은 이미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게 없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은 평화를 이제 보장을 받는, 우리가 핵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상황을 확신을 줘야 되는 상황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핵 위협을 이제 제거하는 거, 북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담보를 주는 거가 필요하겠는데, 그러면은 앞서서 저번 강연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주한미군 일단 철수해야 되고, 미군 기지가 철거돼야 되고, 핵 공격 그리고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북한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지금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당연히 비핵화할 거면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부터 좀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당연히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거기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미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이 안전을 담보를 받으려면은 코앞에 있는 미국의 무력인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미 핵시험도 하고 있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지 않기로 했고, 핵시험장 폭파했고, 이거에 맞게 사실 이런 미국이 해야 되는 조치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사실 억울할 만한 게, 여기 앞선 대통령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질러 놓은 똥을 트럼프가 지금 치워야 되는. 클린턴도 북이 그때 핵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점에서 이제 비핵화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임기 끝나고 가버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시도 마개축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펴다가 뭐 이제 임기 말에는 뭐 종전선언 이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임기 끝나고 가버리고, 오바마는 이제 난 모르겠다 하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8년 동안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 했어야 되는 조치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이행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서 조선일보나 여러 가지 분석에서 뭐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조치를 생각하면 비핵화를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해가지고 비핵화가 더 진척이 되면 미국에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미국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하기는 부담스럽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시험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 딱히 한 게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되는 게 트럼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되겠죠.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화 분위기만 조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도 이제 북에서 이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럼 미국은 무엇을 했느냐? 지금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은 결국에 우리 북이 북더러 뭔가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이제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씩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이제 앞서 봤던 수많은 이제 대통령들을 이제 접했었잖아요.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이 상황에서의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임기 말까지 계속 이제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임기 말이 돼서 뭔가 대화가 되고 타결이 되면은 임기가 끝나버리고,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지금 북미 대화의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보도하기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언제까지 할 거냐,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내에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제안도 이런 상황이랑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서 미국이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었죠. 미국 연구소 쪽에서 병진이란 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진이란 것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제 국가의 노선으로 경제 총집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총집중을 한다는 정책인데, 이전에 경제와 병진 정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선다는 말은 즉 무력적인 방법을,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서 이제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천명이 아닌가. 그러면서 보도로 나온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에 이제 첨단 무기를 시험하는 곳에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이 병진 노선이 만약에 다시 채택되면은, 병진 노선이 되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작년 일을 생각해보면 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의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강경한 조치를 하겠는데, 그 강경한 조치가 뭐가 되겠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태평양에서 이제 수소폭탄 시험을 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발언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작년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괌포위 타격이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괌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와이에서 핵공격 알람이 잘못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병진 정책이
되살아나서 관포위 사격이 이루어지고 태평양상에서 뭐 수소폭탄 시험이 일어나고 하면은 미국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1946년에 미국이 이제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시험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 사진인데 이게 2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에서 6차 핵시험한 것이 추정하기로 폭발력이 100킬로톤에서 200킬로톤이다. 그래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인데 이런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이나 이런 괌에 대한 포기 사격. 그래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안 하면 관포위 타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발언이 보도되고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건 북한이 미국의 유화책을 쓰는 거다. 이거는 또 대화하자는 의지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유해가 굉장히 위안이 되는 당시 작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 병진노선 얘기가 나오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연내 답방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병진노선, 북한의 이제 병진노선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막아야 되겠는데 북한이 우리 대화를 지금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메시지 좀 정해달라. 그 메시지란 우리가 당신이 바라는 거 다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2차 북미 정상회담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고 장소 3곳 검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빨리 하자,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안달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답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혼자 지금 사실은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막 1월 달에 할 거고 뭐 장소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부은 표정을 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브리핑이라고 하나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표현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결정적 고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자기는 보고 있다. 이 얘기도 저도 좀 동의가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이 자기 상응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결심이나 아니면 어떤 대답을 미국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가. 그런데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해도 괜찮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언행을 보면 승인을 해준 셈이고, 이런 데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다. 그래서 연내가 될지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 답방이 곧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한 가지 좀 더 얘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는 4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 서울 정상회담을 하면은 의제가 무엇이 될 거냐, 어떤 합의들이 나올 거냐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이어질 후속 회담들은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회담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 4.27 판문점 선언 보면 한반도의 이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인데, 9월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냐면 이제 평화 부분이 합의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 그럼 이번 서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의제가 될 거냐 하면 번영 문제, 남북 교류와 협력 문제가 많은 합의들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다음번에 회담하면 통일 문제가 이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서울 정상회담 의제는 아무래도 경협 아니겠는가. 그럼 경협에서는 지금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북제재입니다. 이 대북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한번 막혔다
잡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미국이랑 긴밀하게 소통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없다. 왜냐? 이산가족 상봉은 할 수는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뭐 면회소를 운영하려면 대북 제재에 모두 걸린다. 그래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북 제재에 완전히 가로막혀서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남북 경협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정책이 이제 남북 관계랑 외교도 뭐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경제 문제고,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파란 부분이 이제 지지한다 뭐 이런 건데, 여기 부분은 다소 이제 지지하는, 이게 다 대북정책, 외교정책 이런 부분이고, 경제정책에서는 엄청나게 경제정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제 문제 풀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잘 청산하거나 뭐 재벌을 청산하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잘 풀거나 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하면 남북 경협밖에 없다. 그래서 들리는 바로 이하면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도 남북 관계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활 걸 수밖에 없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작년 자료만 해도 남북 경제협력하면 남쪽에 1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양 이사장님이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발언에서는 남북로 가스관만 연결돼도 가스비가 4분의 1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의 1이 되면은 우리 이제 날씨도 추워졌는데 이제 가스비, 난방비도 많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또 이 집이 클수록 난방비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방비가 4분의 1로 남북 경협만 하면, 대북 제재만 풀리면 가스관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가 4분의 1,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170조 효과의 경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제협력 아닌가. 근데 여기서의 걸림돌은 역시 이제 한미 관계가 걸림돌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이란 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워킹그룹이 지지난주쯤에 1차로 회의를 하고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국 정부를 통제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정상회담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 경협에 사활을 결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도 않은 게, 핵 문제, 아까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답방이 미국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가 하면은 병진 노선이 부활하는 것을 미국은 막을 필요가 있다. 북의 비핵화가 북이 다시 이런 핵무기를 강화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필요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서울 답방도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뚫고 나갈, 이 한미 간에 이제 협의를 잘 하려고 해도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핵이 민족 부흥의 이제 상징이고 미국의 최고 이익이다. 이 북한의 이제 최고 이익이고 북한의 부흥이 아니고 민족의 부흥이고 이익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미국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대담하게 내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불러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가 한미 간에 조율된 것보다 더 많이 했지만 어떡하냐, 이 북한이 병진 노선 다시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이거 북한이 자꾸 하자는 거 우리가 막으면 우리 병진 노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우리 뭐 어떡하라는 거냐, 네가 해결을 보든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지렛대로 핵이 단지 우리의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이게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데서 4차 정상회담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대담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대담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